아니 그러면 미국이 한국 핵개발을 알고도 묵인한 거였어? 한국이 핵개발에서 세계 최고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안보전략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알렉산더 라이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강의했던 국제안보와 핵전략 강의 중 일부를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하버드에서 국제안보전략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이셨거든요. 네이비실은 해상, 공중, 육상 모두에서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의 최정예 부대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이 부대에서 군인으로 있으면서 늘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셨죠. 그도 그럴 것이 네이비실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실팀 6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를 급습해 그를 사살한 작전이죠. 아마 이 사건으로 네이비실의 능력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런 군인 아버지 밑에서 군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이며 작전 이야기를 할 때면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긴장감과 열정이 저를 지금 이 하버드 강의실까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제가 최근 관심을 가지게 된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입니다. 조금 특별한 주제이기도 하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아니라 한국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라니. 이 주제에 대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라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한국이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전 이 주제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강의실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국제안보와 핵전략이라는 강의를 하는 중 이 주제를 언급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학생들에게 한국이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질문을 했죠. 학생들은 조금 놀라더니 몇몇은 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건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국제 정세는 늘 변화무쌍하거든요.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결국 핵을 개발하게 될 거라고 봐요. 한국이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식민지화할 수 있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저는 강의실에 있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공개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두리번 둘러보며 살짝 당황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 교과서에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이 한국의 식민 지배를 묵인해 주었다고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제 말을 들은 학생들 중에는 빠르게 휴대폰을 켜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 학생들이 묵인이라는 말의 뜻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은 휴대폰을 검색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묵인의 뜻을 언급했습니다. 묵인은 알고도 모른 척한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미국은 지금부터 119년 전인 1905년 7월에 일본과 밀약을 체결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세계 최강 미국 국민으로서 밀약이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말한다는 게 조금 찝찝했거든요. 학생들에게 무슨 비밀을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빛이 진지해졌고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저를 주시하고 있었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일본의 다로 내각 총리와 미국의 윌리엄 테프트 육군 장관 사이에 체결한 밀약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죠. 이건 공식적인 조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부르죠. 밀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때요? 비밀스럽고 어쩌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밀약이 그저 종이 쪽지에 적힌 무의미한 글자였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 작은 약속이 세계의 판도를 바꿨다니까요. 그 당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고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은 거예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조금 더 낮췄어요.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했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인정했어요. 여기서 묵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 느끼시나요? 저는 묵인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더욱 집중되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저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묵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묵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인정하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의 장난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태도가 바로 이 묵인과 똑같아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누가 중간에 치고 나와서 말을 자를 수도 있다는 긴장감마저 들었죠. 119년 전에 미국의 묵인과 2024년의 트럼프의 묵인이 연결되는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손에 땀이 배어나는 걸 참으면서 다음 이야기를 자문자답하면서 이어나갔어요. 트럼프가 한국의 핵 개발을 묵인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트럼프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한국은 부자 나라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자기들 돈으로 핵무기 만들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묵인의 전형적인 예시예요. 게다가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죠. 이건 뭘까요? 바로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메시지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내 살 길은 네가 알아서 찾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 상황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이해가 교차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국제안보전략학과 교수가 학생들 상대로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한 학생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쿵쾅 뛰었어요. 그리고 다시 학생들을 향해 말했어요. 트럼프는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을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게 말하기도 해요. 세계 평화와 인도주의를 위해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는 척하면서 말이죠.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서요. 이건 마치 국제사회에서 연극을 하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해봐라고 말하는 거죠.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저는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제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이건 119년 전 가스라 테프트 밀약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때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했듯이 지금은 한국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때였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 학생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통찰력이 느껴졌죠. 제 가슴이 뛰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내 주장에 반기를 들고 하버드 학생이 반박을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 학생은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119년 전 미국의 일본 지배 무기는 미국이 필리핀 지배를 인정받기 위한 거였잖아요. 미국의 이익이 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 보여요. 2024년 현재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묵인하면 한국은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 자산을 모두 얻게 되는데 미국이 이걸 그냥 두고만 볼 이유가 있나요? 미국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걸까요? 저는 그 학생의 질문에 감탄했어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거든요. 역시 세계적인 학생들 수준에 놀라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정말 훌륭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국제 정세와 자국 이익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이해해야 해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이게 국제 정치의 기본 원칙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들의 눈에서 이해의 눈빛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었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목숨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옆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가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다들 알 거예요. 내 목숨이 세상 누구의 목숨보다 소중하죠. 그럼 이건 어때요? 여러분 통장의 돈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친구 통장의 돈이 중요한가요? 학생들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학생들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고 또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바로 이거예요.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이유, 이제 이해되나요? 미국은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의 핵 보유가 미국에 어떤 이익이 될까요? 그건 바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미국은 그만큼 비용과 책임을 덜 수 있겠죠.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국제 정치의 복잡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죠. 여러분, 국제 정치는 결국 이해관계의 게임이에요. 미국은 지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중이에요. 그 판에서 한국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됐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1차적으로 제 이야기에 푹 빠졌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는 저는 한국의 핵보유 이유를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국제안보 전략 차원에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왔어요. 그게 미국의 본질이죠. 하지만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미국이 갑자기 세계 경찰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걸 보며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미국은 전 세계에 엄청난 원조를 하고 방위비를 부담하게 됐죠. 그러니까 마치 미국이 세계 아버지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서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거든요. 미국 사람으로 정말 자부심 생기는 말이지만 너무 다른 나라만 퍼주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속마음을 누르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특히 한국을 보면 더 그래요. 50년 전만 해도 미국의 도움이 절실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어떻죠? 전 세계 10대 강국이 됐잖아요. 그것도 불과 30년 만의 말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특히나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종합순위 8등을 해서 한국이 체육 강국이라는 것도 전 세계에 알리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문화, 뷰티, 의료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세계 중심 국가가 되었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체육,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된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방위비를 분담해달라고 하니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 시민 누구나 우리가 왜 계속 이래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이해와 공감이 느껴졌죠. 트럼프가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거예요. 이제 한국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해. 핵을 만들든 말든 알아서 해. 우린 이제 미국과 미국 시민을 위해 일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미국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사람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사실 제가 미국인이고 하버드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해요. 미국이 한국보다 뒤처진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의료 분야는 한국이 독보적인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죠.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미국이 과거 가난한 한국을 원조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뒤처진 씁쓸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서 저는 궁금증을 가득 안고 저를 쳐다보는 학생들에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학자로서 연구에 빠져 살다시피 해요. 매일 논문 읽고 글 쓰고 그러다 보니 박사 때부터 편두통에 시달렸죠. 눈도 항상 아팠고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워서 말을 하는데도 귀 뒤쪽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두통이 심했지만 오늘은 좀 심하네 하고 화장실로 갔죠.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쇼크로 쓰러진 거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손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의 공포가 다시 밀려오는 걸 느꼈거든요. 학생들도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의 공포를 상상할 수 있나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학생들의 얼굴에서 걱정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는 치료받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트워크 내 병원에만 가야 하거든요. 만약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제 지갑이 텅 비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 밖 병원에 가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하죠. 저는 하버드 교수라서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그래도 한 달에 $700, 한국 돈으로 90만 원을 냈어요. 엄청나죠? 학생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은 어떨까요? 제 월급의 7.09%만 내면 돼요. 그것도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니까 실제로는 3.545%예요. 한국 돈으로 19만 원 정도? 미국의 5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저는 한국 의료보험을 이야기하면서 눈을 반짝였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설명할 때면 항상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 경우엔 만성 편두통 때문에 자주 치료를 받아야 해요.
미국에선 그때마다 수백 달러를 내야 해요. 게다가 보험에 가입해도 연간 수천 달러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해요. 그전엔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만 하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죠. 여러분, 제가 하버드 교수예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직업 중 하나죠. 그런데도 이 정도예요.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어떨까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마치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요.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이죠.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왜냐고요?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돈이 많아도 치료를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 얘기를 할 차례였거든요. 자, 이제 한국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은 미국과는 정반대예요. 한국에선 원하는 병원, 원하는 의사에게 마음대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감기부터 중증 질환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모든 국민을 지켜주죠. 마치 한국이 거대한 슈퍼히어로가 된 것 같아요. 한국 의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은 마음대로 아프고 마음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죠. 종합 쇼핑몰에서 쇼핑하듯 의사를 고를 수 있어요. 심지어 예약도 가능해서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죠. 학생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어요. 병원비는 얼마일 것 같아요? 아무리 심한 병이라도 2만 원을 넘지 않아요. 중증 질병도 대학병원에서 보험 지원받아 치료하면 끝이에요. 놀랍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요. 미국처럼 복잡한 가입 절차도 없어요. 직장인은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고 그 외 사람들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만 내면 돼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실제로 어메이징한 한국을 이야기할 때면 흥분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단순히 의료보험만 비교했는데도 한국은 미국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예요. 의료 시스템이 주는 자유, 마음껏 아플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선진 한국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니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감동을 읽을 수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제가 미국인으로서 한국의 시스템을 이렇게 칭찬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 말이 끝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나요? 그 질문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걸 지금 트럼프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노린 게 뭘까요? 바로 미국 시민들의 마음이에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됐죠.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더 진지해지는 게 보였죠. 트럼프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한국아, 너희 핵 개발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우린 더 이상 너희 방위비 지원 안 할 거야. 이거예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죠. 그리고 저는 아까 질문했던 학생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아까 그 학생이 정말 좋은 질문을 했죠. 한국이 핵을 가지면 문화적, 경제적, 군사적 자산을 모두 얻게 되는데 미국이 이걸 가만히 둘 리 있냐고요? 제 대답은 네, 놔둬야 해요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미국은 이제 자국 문제에 집중해야 해요. 시민들의 복지, 건강보험, 범죄율, 노인복지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한국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대신 이런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제 목소리에 약간의 쓴맛이 묻어났을 거예요. 저도 미국인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미국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래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해요. 미국이 한국보다 뒤처지는 부분이 많다는 현실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어요. 이제 핵심을 말할 차례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핵을 개발하고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설명했어요. 첫째, 한국의 기술력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AI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이런 첨단 기술은 핵 개발과 방위 시스템 구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둘째, 경제력이에요. GDP 세계 10위권이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만큼의 자원과 자금을 방위에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죠. 셋째, 교육 수준이에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한국. 이건 곧 우수한 인재들이 국방 분야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넷째, 지정학적 위치예요. 북한, 중국, 일본 사이에 있는 한국. 이런 환경이 오히려 강력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어요. 다섯째, 국민의 의지예요. 한국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자주국방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섯째, 이미 갖춰진 방위 산업이에요.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세계적 수준의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기반이 있으니 핵 개발도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외교력이에요. 한국은 미국, 중국과 동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외교적 균형은 자주국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말을 마치고 나니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눈에서 놀라움과 존경의 빛이 보였죠.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한국은 이제 핵을 보유할 능력이 충분해요. 자신의 힘으로 자국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트럼프가 말한 한국아, 내가 알아서 해의 진짜 의미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거든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목격하고 있어요. 한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순간을 말이죠. 이건 위협이 아니라 기회예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진정한 동등한 파트너로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강의를 마치며 저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이해와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눈앞에 다시 펼쳐질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핵 보유는 한국에게나 미국에게나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도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물줄기의 끝에서 현재의 평화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정말 하버드라 다르긴 하네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한국이 왜 핵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해주네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부심과 자신감이 뿜뿜 올라오네요. 오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거기다가 댓글까지 폭발적으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